오늘은 배구 경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알아보고 부상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부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워봅시다. 그리고 배구 경기 예절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차마 이 느린 화면을 발목 그렇죠.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무릎이 아닌가요? 예, 오른쪽 발목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될 것에 의해서 바로 지금 셋업 황태기 선수네요. 황규현이 아니고요. 황태기 선수군요. 내려오면서 지금 유선균 이성균 선수의 발을 선수가, 예. 오른발을 밟았어요. 그렇네요. 예. 황태기 선수군요. 주전 세터의 부상 너무 심각한데요. 과감했습니다. 니콜 서대수를 맞고 들어왔네요. 그렇게 됐네요. 박승희 한 번 더. 이번엔 성공입니다. 발목이군요. 한쪽 발로 네. 짚으면서 접질려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아, 꺾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또 갑자기 손한번 감독. 자, 켈빈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에드가 스파이크 여우인 한 건 해냈어요. 자, 반격의 기회입니다. 문상민 파이트. 자, 이제 다시 1점 차지만 지금 내려오면서 발목 쪽 하현 선수가 오늘도 3개의 브로킹. 볼을 완전히 자 이거 살짝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제가 많이 돌아갔어요. 자 운이 안 좋았어요. 네. 운이 안 좋았어요. 자 괜찮을까요? 지금 하현 선수가 지금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올 시즌 확실히 돌아온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경기 전까지 브로킹 부분 랭킹 4위였고 하영 선수가 이 경기당 브로킹 개수가 2.5개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내려오다가 볼을 밟으면서 발목이 돌아갔어요. 올라갔습니다. 헤일리 스펠만. 자, 김주아의 디그인데요. 정미선. 자, 지금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미선이 잘 참네요. 저희가 볼 때도 좀 세게 부딪혔거든요. 자, 일단 양철호 감독이 흐름을 끊어줬고요. 아주 큰 충돌이었습니다. 김연견 흔들렸습니다. 지금 염혜선과 김주아가 부딪혔어요. 강한 충돌입니다. 자, 염혜선과 김주아. 허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절대 부상이어서는 안 되는 선수들인데요. 자, 부딪히자마자 두 선수가 얼굴을 묻을 정도로 아픔이 있는데요. 인사드리는 수원 나누리병원 정형외과의 이규조 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나닥TV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번 초빙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그 배구계의 전설이죠. 외모와 실력을 함께 겸비한 김효한 선수를 소개합니다. 전직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었고요. 지금은 또 뭉쳐찬다에서 또 활약하고 있는 또 김연입니다. 예전 그 김효한 선수 전성기 때, 지금도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김효한 선수지만 배구 선수로서의 전성기 때 운동 경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저 선수가 다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파이크 하는 영상. 네, 지금 방금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많이 다치는 자세가 방금 같은 자세예요. 착지잖아요. 근데 공중에서 저희는 점프를 하고 나서 두 발로 떨어져야 제일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한 발로 왼발로 착지를 하고 뒤로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부상의 위험도가 엄청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자세예요. 보면은 저렇게 떨어지면은 발목에도 무리가 가고 무릎도 그렇죠. 돌아가면서 십자인대 손상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떨어지면은 최대한 하중을 전신으로 분산시키는 낙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렇죠. 저희는 그냥 낙법이 아니라 보통 이게 버티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평상시 밸런스라든지 막 약간 코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조금 부상 방지를 하는데 해도 저게 한 번이 아니라
시합 때 여러 번의 착지를 계속 하다 보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동작이 반복되면은 선수 피로도도 계속 그쵸. 더 누적이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저런 자세 안 좋은 볼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던 거다 보니 저런 볼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올려서 알아서 네,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안 좋은 볼들 이게 다 해라 해가지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은퇴 시에 더 빨라진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점프해서 이거는 블로킹 하다가 손가락을 잘못 맞아서 손가락이 꺾이면서 저건 골절된 것 같거든요. 보통 과신전 손상이 되면 이쪽에 수장판이라는 인대 골 복합체가 있는데 이게 꺾이면서 골절되면서 인대 손상이 같이 생기는 그런 손상이 생겼네요. 블로킹 할 때 흔하게 있는 건가요? 종종 있긴 있는데 그렇게 뭐 시즌 중에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골절이 당하는 경우는 한 번, 두 번? 거의 극히는 없긴 한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다영 세터가 블로킹을 정상적으로 뜬 게 아니라 보면 이제 토스 하려고 하다가 이제 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손을 치는 과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블로킹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 그 잘못 맞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부상당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수술을 4번 해봤거든요. 여기 부러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통이 엄청 너무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부딪힌 거 이 공격수랑 부딪혀서 이거는 착지하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십자인대가 나갔을 것 같아요. 이게 십자인대 전형적인 손상 비전인데요. 점프했다가 내려오면서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십자인대 손상. 저도 이렇게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다칠 것 같으면 전 네트를 잡아버리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내 몸을 전체적인 체중을 다 실려서 하면은 다치는 거잖아요. 네. 떨어질 때 저는 이게 앞에 네트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네트를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질 때도 돌아가도 이게 하중을 안 실으니까 안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팀에 손해잖아요. 자기가 한 뭐 몇 달 재활해버리면 차라리 네트를 잡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트를 잡는 건 반칙. 반칙이에요. 원래는 바로 반칙이긴 한데 1점을 주더라도 그렇게 큰 부상 안 당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발목이 탈골됐네요. 와 돌아가 있어. 네, 이거는 이제 점프했다 착지하면서 발이 외번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꺾이면서 아예 탈골되면서 빠져 있는 상태네요. 이런 경우는 발목의 십자인대에 해당하는 전거비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또 옆에 있는 종비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완전히 탈구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발목을 접질렀을 때 물론 여기 있는 선수처럼 막 탈골되고 그러면 바로 병원에 그냥 바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약간 접질렀다 그러면 엄청 바로 부을 거예요. 발 같은 경우는 잘 붓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목 부위는 좀 다른 부위랑 다른 게 뼈 위에 바로 피부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으면은 바로 엄청 붓게 되고 주변에 혈관이나 신경을 누를 수 있어서 그게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얼음찜질을 해서 차갑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부종을 줄이고 통증도 줄이고 나중에 어떤 후유증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발목을 접질렀다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게 차게 얼음팩을 대고 심장 높이보다 올리는 거 이 두 가지만 빨리 하신 다음에 계속 아프시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 게스트 미남 배구스타 김효한 선수를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효한 선수 포함해서 이제 여러 선수들 다치는 장면도 보고 그러니까 김효한 선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항상 이 운동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몸을 우선으로 좀 이렇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오늘 김효한 선수는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운동선수건 뭐 일반 운동 좋아하시는 그냥 일반 분들이던 안 아프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 아프고 자기 운동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배구 경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 1위는 발목 염좌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목이 꺾였다 또는 발목이 접질렀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기 중 같은 팀 선수의 발을 밟고 다치는 경우, 또 상대 선수의 발을 밟고 다치는 경우, 공을 밟고 다치는 경우, 또 스스로 스텝이 꼬여서 다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유형의 발목 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선수끼리 부딪히거나 경기장 내 구조물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배구 경기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스파이크나 블로킹을 할 때는 네트에 과도하게 붙어서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처리할 공은 마이볼 이라고 외쳐서 내가 처리한다는 신호를 동료에게 줍니다. 세 번째,
경기장 안에서 상대 선수의 위치와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네 번째, 다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공을 차라리 포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경기장 내에서 실천하면서 배구 경기를 하게 되면 크게 다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럼 발목 염좌나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목이 접질렀을 때는 먼저 얼음찜질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목이 접질렸다는 것은 관절 주위를 둘러싼 인대, 힘줄, 근육에 손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손상 부위에 출혈이 일어나는데 냉찜질로 혈관을 수축시키면 출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은 부종, 붓기죠, 염증,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냉찜질은 부상 시점부터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동안 실시해야 하며 얼음팩을 수건에 감싸서 한 번에 20분씩 부상 부위에 대주면 됩니다. 이때 동상을 주의해야 하는데 피부색이 하얗거나 파랗게 되면 냉찜질을 멈춰줘야 합니다. 발목이 접질렀을 때 온찜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출혈이 증가하고 손상 부위에 부종, 염증, 통증이 증가합니다. 온찜질은 발목 부상을 당한 지 이틀 정도 지나서 부종이 사라지면 실시합니다. 그리고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찜질은 화상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목이 접질은 뒤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만성 발목 염좌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발목 염좌라도 꼭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자리 점프 서브. 백토스 김정환 오른쪽. 레오의 단독 가로막기. 그런데 레오가 가로막기를 성공하고 김정환 선수를 노려보면서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카드 선수들은 지금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강하게 쳐다봤다고 레오가 일단 구두를 경고한 줬어요. 권대진 부심이 다가가서 상황을 조선행 심판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사실 배구 규칙 체계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선수들끼리 암묵적인 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레오 선수가 노려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셋 중에서 도성민이 가장 작은 거죠. 김요한입니다. 가로막기 역전. 결국에는 케빈 선수가 가로막기를 투구해서 역전 포인트를 만듭니다. 오늘 블로킹 2개째. 자, 케빈 선수가 브로킹을 잡아내고 김요한 선수를 약간 조롱하듯이 쳐다봤던 것이 그렇습니다. 김요한 선수의 기분을 지금 상하게 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요. 그렇죠. 자, 문성민을 불렀고 김요한을 불렀습니다. 최재호 주심. 자, 물론 경기 중에 상대와의 기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은 서로 직접적인 이 조롱의 행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비매너. 근데 현대 쪽에서 얘기하는 건 예. 저쪽에서 먼저 했다. 보실까요? 자, 지금 잡고 완전히 내려와서 잡아내고. 하하. 자, 옐로 카드가 하나 나갑니다. 그렇군요. 현대캐피탈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리. 이영주 선수 지금 얼굴에 맞았기 때문에 알리 선수도 깜짝 놀랐고요. 그 정도로 공이 지금 빨랐습니다. 원래 사실은 오늘은 배구 경기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구는 공손함과 예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스포츠입니다. 넘을 수 없는 네트 아래의 선을 넘어 상대 선수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선수들처럼 스포츠 퍼슨십을 갖고 배구를 즐겨봅시다.